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라운드 4경기는 BGF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직은 리그 초반이지만 현재 6위와 7위로 출발은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두 팀이 지금 1승 2패로 6위, 7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4승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을 제외하면 2위 그룹이 모두 2승 2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기기만 하면은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상위권을 가는 중요한 대결인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두 팀에게 탐나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BGF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먼저 지금까지의 순위표와 이어서 오늘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현재 4승으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요. 쭉 보시면은 현재 2위 팀과 1위 팀으로 나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정관장만 이제 개인 승수도 10승이나 되고요. 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사실 나머지 팀들 사실은 1승 3패로 쳐져 있는 포스코 캠텍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대결도 뭐 지금은 당장 하위권이지만 오늘 한 판만 이겨도 두 팀 모두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6위의 BGF와 7위의 화성시 코리오가 만났습니다. 자, 먼저 장고대국의 대진에서는 진시영 선수와 위태용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 일단 위태용 선수가 입단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대결, 또 그 시기에 또 진시영 선수가 군생활을 하면서 좀 만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두 선수 모두 팀의 일지명, 그러니까 선발전을 통하지 않고 감독들이 신뢰해서 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대결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국입니다. 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현준 선수와 이호승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체구 차이가 엄청난데요. 어떻게 보면 이현준 선수는 좀 굉장히 좀 마르고 네. 그런 몸매라면 이호승 선수는 참 든든한 몸매죠. 그리고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네,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입단도 그렇게 빠른 편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선발전을 통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삼국 속기대국 안조영 선수와 조인선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이 팀에서 유일하게 상대 전적이 있는 매치예요. 네, 안조영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조영 선수가 여기 있으면 굉장히 좀 어색하기는 해요. 바둑리그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인데 일단은 선발전까지 거쳐가면서 이제 올라오게 됐고요. 또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만큼 오늘 대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와 BGF의 오늘의 대진 살펴봤습니다. 자, 두 팀의 명단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뭐랄까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어린 선수들이 보통 한 명씩 좀 속해 있잖아요. 네. 팀 내 유망주 같은 선수들이 속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양 팀 모두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바둑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다. 그런 만큼 좀 수준이 높은 대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은 6, 7위에서 단박에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BGF의 4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주 화사합니다. 옷의 색감도 그렇고 좀 조합이 좀 잘 맞는 두 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분홍색과 흰색의 조화인데요. 왠지 화성시 코리오 팀 문양이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복도 주황색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황색이면 선수들이 정말 잘 안 입고 다닐 것 같기는 해요. 분홍색이 더 나은가요?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자, 먼저 장고대국 위태용 선수와 진시영 선수. 진시영 선수가 원래 체구가 좀 작은 편이 아닌데 위태용 선수 앞에 앉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상대적인 거죠. 네, 느낌이 좀 다르네요. 위태용 선수와도 친하시죠? 네, 위태용 선수 어릴 때부터 좀 아주 튼실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었죠. 네. 자, 이국 장고대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이호승 선수와 BGF의 이현준 선수입니다. 여기는 차이가 더 나네요. 이제 이호승 선수가 좀 더 이제 위태용 선수보다 더 튼튼한 편인데 네. 이현준 선수는 좀 슬림한 그런 몸매이기 때문에 좀 대비되는 대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로 보게 될 삼국 석기대국 BGF의 안조영 선수와 화성식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입니다. 또 조인선 선수는 키가 굉장히 큰 기사잖아요. 네, 키가 정말 크죠. 운동도 정말 잘하는 아,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고요. 네. 또 남자들 세계에서는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많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성격이 좀 유쾌해서 주변에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좀 가까운 사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국가대표팀에 이제 코치로 속해 있으면서 좀 어린 선수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어린 육성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인선 선수가 워낙 밝고 잘 챙겨주다 보니까 좀 선수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인선 선수와 안조영 선수는 2012년도에 두 판의 대국을 한 후에 결과가 안조영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안정현 선수 당연히 바둑 리거였고요. 조인선 선수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적은 기회에서 이제 2패를 했고요.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두 선수 모두 약간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아, 네. 조인선 선수가 입단을 좀 특별 입단 이런 걸 하지 않았었나요? 네네, 이제 아마추어에서 그런 점수, 포인트제로. 입단 포인트를 모아서 입단 대회를 통과하지 않고 입단한 그런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기대는 했습니다만 네. 뚜렷한 성과는 아직 거두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실력이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꾸준히 뭐 퓨처스 리그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둬왔으니까요. 네. 또 오늘 봐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리그에서는 안조영 선수 1승 2패, 조인선 선수가 1승 2패인데요. 안조영 선수는 유병용 선수에게 한번 승리를 거뒀었고 김기용 선수와 김세동 선수에게 패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김기용 선수와 김세동 선수 역시 모두 안정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바둑리그에 좀 더 어울리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매치에서 지는 거는 크게 의아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출발이 1승 2패라고는 하지만 상대들이 좀 난적이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안정현 선수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인선 선수도 3라운드까지의 이 기사들을 보면은 좀 쟁쟁한 기사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송규상 선수, 김기용 선수, 이춘규 선수와 대국을 펼쳤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라고 대결을 계속했네요. 네. 송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퓨처스리그에서 4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장 팀이 지금 4승 무패로 1등에 올라선 데는 일단 송규상 선수의 4승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3승 1패를 보태주면서 네. 팀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조인선 선수가 만난 송규상 선수가 난적이었고 뭐 이춘규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고 좀 힘든 상대들과 대국을 하다 보니까 1승 2패.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초반 출발이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뭐 상대들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직 1승 2패 3라운드, 이제 4라운드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안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79년생인데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연구실에 나와서 네. 뭐 아침에 나와서 뭐 저녁에 퇴근할 때도 흔한 일이고 정말 공부를 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신 모양에 대해서 정말 어린 선수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인선 선수도 국가대표팀하고 같이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신 문화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한 서로 유행이 좀 민감하겠네요. 네, 좀 지금 모양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나오던 모양들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반 모양부터 3-3부터 비롯해서 일단 뭐 지금 3-3에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첫 수에 3-3 3-3. 그리고 이제 좌하기 모양에 붙이고 한 칸 뛰는 수법 같은 것도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저렇게 뒀을 때 승률 기대치가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돌들이 다 밑으로 가 있지 하지만 확실히 연구가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진행을 잘 안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단 붙이고 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바로 세 칸을 벌렸을 때 2립 3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네, 세 칸을 벌리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봤는데 근래 들어서 세 칸을 그냥 벌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벌리고 3-3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 대해서 좀 인공지능의 답이 좀 다르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 때가 많아요. 확실히 조금 그렇죠. 전에는 한 정석의 형태를 모두 결정 지어놓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벌려놓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3-3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흙이 당연히 이곳을 두는 게 굉장히 보통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안 둬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안 갖고 있어요. 네, 지금 3-3을 들어갔을 때 백이 그냥 늘었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는 수의 의미는 백이 받아주면 한 번 더 밀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벌리면은 백이 뭐 바로 이쪽을 지키진 않지만 네. 이쪽에 받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미리 이쪽 결정 지어놓고 이쪽을 견제를 하겠다. 이게 조인선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진행이라면은 흙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조영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두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풍 자체가 좀 단단하고 두터움을 운영을 잘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집으로 조금 흙이 발이 빠르다고 해도 그렇게 불만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일단 조인선 선수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실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냥 늘어주네요. 사실은 근래 많이 두어지는 모양 중에 하나가 백이 이곳을 둔 수, 그러니까 느른 수로 날일자를 가서 그때 치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느른 수로 이곳을 젖혔다면 같은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안정현 선수는 그냥 늘어서 그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진행 뭐 불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이네요. 네, 이제 와서 백이 이곳을 막는 건 너무 두텁기 때문에 흙은 하나 밀어둬야 돼요. 그리고 백이 손을 빼기에도 이곳을 젖히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백도 하나 늘어둬야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벌리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기분 같아서는 좀 더 멀리 이런 식으로 벌려서 좀 견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곳이 조금 갈라질 위험이 있죠. 그럼 조금은 좁혀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곳을 조금 더 좁혀서 이곳은 역시 밀어두고요. 조금 좁혀서 벌리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안정 선수는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텁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인선 선수는 날일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에게는 이제 백으로 하여금 그냥 이쪽을 두라라는 얘기고 안정현 선수 빠르게 다가옵니다. 네. 글쎄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하도 많은 새로운 걸 변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진행만으로 봤을 때 뭐 흙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바둑의 그런 느낌으로는 지금 진행은 백이 좀 편해요. 왜냐면 흑돌들이 조금 너무 밑에 있잖아요. 일단 상변 쪽, 그러니까 위쪽의 모양이 저 좀 삼선 밑에. 쪽에 다 몰려 있는 듯 하거든요. 네, 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백이 지금 온 자리가 흙이 항상 벌리던 자리를 좀 먼저 없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올드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존의 감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백의 포석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날일자보다는 밀고 좌변을 벌리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모양 갖고 논란이 아니라 네. 과연 인공지능전의 감각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감각이 다 맞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또 사람들이 두던 느낌들, 그 감각들이 바둑판에 드러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인공지능의 수가 다 맞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인공지능이 알려준 지점까지 똑같이 둘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은 결국 사람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인공지능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갈리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요즘의 젊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공지능의 기량이 훨씬 센데 인공지능의 기량을 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안영준 프로는 어떤 생각 쪽이세요? 저는 인공지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느꼈을 때 벌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미 감각적으로 백이 좀 편해 보인다. 아, 네. 사실 이거를 승률 기대치로 확인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데요. 제 생각엔 좀 백이 편하다고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을 테고요. 일단 백도 날일자로 차분하게 지키면서 좌변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정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공지능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네. 저보다도 입단으로도 그렇고 한참 선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조영 선수의 그 나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안조영 선수가 79년생으로 93년도에 입단을 했는데요. 이 화성시 코리오의 위태웅 선수가 93년생입니다. 사실 그 정도도 사실 굉장히 작게 봐준 거예요. 왜냐면 양팀 선수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서 그렇게 봐준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2001년생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거의 뭐 아들뻘이죠. 그러네요. 그런 만큼 안조영 선수의 자기관리 능력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린 선수들과 대결을 하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승부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실제로 안조영 선수와 제가 같은 연구실에 공부할 때 참 선배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저 반만 해도 얼마나 늘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노력하셔야겠어요. 근데 안조영 선수는 워낙 열심히 해서요. 그저 네, 좀 약간 존경, 감탄?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바라봤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이 다른 기사분들께 안조영 선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 관리에 이 본보기가 되는 선배 기사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네, 그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친구인 목진석 구단을 비롯해서 두 사람 모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즐겨하는 편도 아니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지켜가면서 자기 관리를 주로 하되 기본적으로 초점을 이제 바둑에 맞춰놓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승부를 하는 많은 후배 기사들한테 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또 끼리끼리 지낸다고 정말 네. 두 선수가 정말 친한데 그런가요? 그런 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혼자 가면 좀 외롭잖아요. 근데 그쵸. 친구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조인선 선수가 두 칸으로 중앙으로 뒀는데요. 여기서 백의 일반적인 감각이라면은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배석의 경우는 이곳으로 흙이 눌러갔을 때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흙이 눌러가면은 이 백돌이 잘못하다가는 조금 저위로 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물론 이곳을 밀어 올리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흙도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싸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아예 안정훈 선수는 이쪽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흙으로 하여금 돌이 온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 그게 안정훈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지금은 손 빼는 게 좋은 수인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은 3-3을 두었던 곳 쪽인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친 수법들 사실은 이런 3-3수 자체가 사실 1960년대, 70년대 일본 바둑으로 가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기보를 보면은 이런 모양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받는 수법 혹은 걸쳐온 거리만큼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쪽 돌이 조금 백이 머리를 좀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 흙돌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흙이 생각할 것은 이쪽으로 대한 협공이거든요. 이런 식의 방향이 좀 더 자연스럽다 느껴집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걸친 만큼 받아주는 게 기본이긴 한데 지금 배석을 고려하면 어쨌든 흙돌이 이쪽으로 왔고 이쪽을 두텁게 지켜놓은 만큼 돌의 방향이 우변 쪽으로 향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날일자가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세력을 쌓는다고 해도 큰 상변의 모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협공 오는 게 저는 일반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빼기에는 갈 방향이 하변밖에 없는데 하변 같은 경우에는 흙이 예를 들어서 이곳을 날일자라든가 두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툭 하나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곳을 두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서로 선택을 하기 싫은 장면, 그것이 상변의 모양이기 때문에 흑 역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두는 자리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에 따라 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날짜에 또 올 수가 있으면 하변 모양이 괜찮아지고요. 기본적으로 중앙으로 좀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중앙 흑도를 좀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날짜 아니면 네. 눈목자까지도 뭐 맥락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쪽을 둘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서 좀 싸움을 하자고 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니면 정말 두텁게 두려면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백돌이 나오면서 어쩌면 안조영 선수한테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두터운 수법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었던 자상 쪽 백돌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두텁게 두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화점으로 갈지 혹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둬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부드럽게, 좀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수를 조금 보고 싶기는 한데요. 이럴 때 좀 안조영 선수의 좀 기풍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 타이밍인데 고민을 하네요. 일단 뭐 워낙 장고파잖아요. 소문난 장고파인 만큼 굉장히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거든요. 뭐 옛날에 농담 삼아 이제 해설을 자주 하고 있는 이희성 위원과 안조영 구단이 만나면 뭐 바둑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정말 유명한 장고파 기사고요. 그런 만큼 뭐 별명 중에 반집의 제왕 그런 만큼 좀 후반부의 장점을 가진 기사죠. 반집의 승부사라고 별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안조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한 승부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 이창훈 구단 전성기 때도 끝내기로 대결할 정도로 정말 끝내기에 능한 기사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확실히 목진석 구단과 친구지만 스타일은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목진석 구단이 좀 전투로 굉장히 그쵸. 복잡한 수익기로 판을 풀어가는 반면에 안조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을 조심스럽게 짜서 후반부에 힘을 싣는 좀 다른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조인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리지향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지금 두고 있는 작전들이 본인들의 세계는 좀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은 초반 이 포석을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서로 흡족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기풍이 다른 기사끼리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고파와 실리파가 만났을 때는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장고파가 아니죠. 이제 두터운 우영의 네. 이제 두터움과 실리. 의미를 나눠 갖는 그런 게 되고 장고파랑 소키파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오히려 손해죠. 서로 네, 불편할 것 답답해하죠. 같은데요. 이제 장고파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왜 이렇게 빨리 두지고 이제 소키파 같은 경우에는 왜 상대 왜 이렇게 안 이렇게. 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6명의 선수들을 장고파와 속기파로 나눈다면은 안조영 선수를 더불어서 어느 선수가 장고파에 들어갈까요? BGF 팀 자체가 조금 장고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대체로. 근데 그거는 사실 화성시 코리오의 멤버 구성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유태용, 이호승 이 두 선수가 제가 아는 선수들 중에서 빠른 선수 쪽에 굉장히 빠른 선수 쪽에 속하거든요. 손이 빨리 나오나요? 네, 일단 저도 속기로는 어디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선수한테는 앞서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정말 빨라요. 일단 좀 판단도 빠르고 네. 좀 감각 자체가 좀 더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떠오르는 일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선수가 지금 장고대국에 나왔네요. 장고대국이긴 하지만 사실 1시간 자체는 프로기사 기준에서는 좀 준속기에 가깝기 때문에 네.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좀 템포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고 바둑을 봤더니 이호승 선수는 도대체 대국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화면상 안조영 선수와 조인선 선수의 대국만 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세 판의 대국을 동시에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 처음 봤거든요. 워낙 이 바둑 해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보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잠깐 고개를 들어보니
이호승, 이현준 선수의 대국 수순이 스피드가 거의 2배 진행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속기보다 이렇게 빠르게 장고보다 이렇게 빠르게 둘 수가 누구보다 빠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장고대국이 속기대국보다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희 속기대국이 원래 다 끝나고 장고대국을 보러 가잖아요. 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대국 전에 이호승 선수랑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현준 선수도 조금 속기 스타일인가 봐요. 이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국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해서 속기파, 장구파로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안조영 선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속기파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호승 선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장구파일 거고요. 이제 안조영 선수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속기파겠죠. 일단 오늘 대국 이 초반의 진행은 이현준 선수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이는 걸로는 이호승 선수 쪽에 더 가까운 걸로. 네,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지금 손이 멈췄거든요. 지금이 조금 어려운 장면이라고 이현준 선수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안조영 선수와 조인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읽기에 두 선수 모두 몰렸잖아요. 네. 그리고 초읽기 하나를 사용했어요. 네, 뭐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역시 시간이 좁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착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장고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깊은 장고에 들어가면 언제 둘지 몰라요. 그게 또 있네요. 뭐가 고민인 걸까요? 지금은 이제 중앙 쪽을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날일자는 굉장히 묘한 수법이에요. 사실은 흔히 나오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곳을 막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수를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데 둔다면은 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뭐 이어준다면 그때 건너갔을 때 일단 우변 집도 커졌지만 일단 이 모양이 좀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안정현 선수는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수의 의미는 일단 다음에 밀는 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흙으로 하여금 이곳을 두게 한 다음에 백이 이곳을 막겠다. 약간 이런 그림으로 좀 보입니다. 네. 뭐 물론 이쪽 똘은 이렇게 좀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아서 기분이 좋다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백이 젖혔을 때 근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흙은 이곳이 기분이 좋아서 흙도 못 둘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곳을 백이 미는 거에 비하면 너무 두툼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자리는 흑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럼 백이 계속 받아주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면서 그리고 이곳을 눌러가나요? 일단 우변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안정영 선수가 여기까지 간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곳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안정영 선수는 이런 식으로 막아서 우변을 좀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그냥 손을 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받질 않고 또 중앙 쪽을 받나요? 네, 일단 상변은 끊는 거는 끊으면 분명히 이 한 점 위험해지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버릴 수만 있으면 아주 큰 가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면서 이제 추후에 이쪽에 좀 파고들어서 우변을 견제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안재훈 선수는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 귀를 붙이지 않고 바로 젖혔어요. 귀는 조인선 괜찮나요? 지금 잡으러 가는 모양, 그러니까 자체로는 살 수가 없지만 이곳이 나와 끊기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싸움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뭐 당장 같은 경우는 이곳을 젖히면 이곳을 막아가면서 좀 어려운 싸움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조인선 선수 생각은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너무 뒷맛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조현 선수가 받아준다면 이제는 그냥 마늘무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 젖힌 게 선수로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조인선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에게는 이 중앙 쪽 젖히는 부분 탐이 나는 자리였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중앙이 포인트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중앙에 달려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좌상의 흙집 그리고 좌의 백집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뭐 일단 좌변의 백집과 우변의 흙집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중앙에서 어느 한쪽에 집이 크게 난다면 그쪽으로 바둑이 크게 기울겠죠. 그런 만큼 두 선수 모두 중앙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안정현 선수는 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저친수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흙이 이곳을 늘어서 버텼는데 아무 수도 없다면 좀 난감하겠지만 일단 젖혀가서 그러니까 이제 조인선 선수의 생각을 보면은 이쪽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그냥 받으면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곳을 잇는 게 너무 두터우니까 이렇게 되면 백이 좀 두터워지니까 지금 이렇게 젖혀가서 네. 백이 하나 받아주면 그때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백이 이곳으로 두는 것은 이제는 이곳을 하나 젖혀놓은 만큼 좀 별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축도 안 돼서 한 점이 축이군요. 날짜에 있어도 아. 멀리 있지만 축이긴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를 하나 칠 수 있는 게 아까랑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늘지 않고 바로 끊었어요. 하나 끊어놓고 는다는 얘기 같아요. 이곳을 끊었다는 것은 어차피 이곳에 이었을 때 뭐 이렇게 버틸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다음 수는 느는 수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타협이 좀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선 선수는 이것을 하나 끊어놨기 때문에 중앙수의 발언권이 내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중앙에 내가 가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두 선수가 우상 쪽에서 서로의 의지를 거스르고 있지만 네. 적당한 수준에서 좀 타협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귀를 언제까지는 안 받을 수도 없는 곳이고요. 네, 지금 뭐 중앙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그거는 역시 우상이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요. 우상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집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 아무리 크게 나도 쉽지가 않아요. 화성식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와 BGF의 안조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BGF의 안조영 선수와 화성식 코리오의 조인선 선수가 속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속기대국이기는 한데 참 진행이 차분해요. 굉장히 장고박을 보는 기분이 들어요. 네. 이제 초읽기는 각자 3개씩이 남았고요. 그래도 이 마지막 초읽기 정도 몰리게 되면은 두 선수도 어차피 손이 빠르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안정현 선수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가요? 이제 안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읽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아, 왜냐하면 항상 장고파였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초읽기를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초읽기에 대한 그 속도의 감각? 그게 아주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초읽기에 안 몰리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6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안정현 선수는 8이 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워낙 익숙하거든요. 그 상황이. 왜 랩을 잘하는 가수들 보고 약간 음을 가지고 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안주영 선수는 그럼 초읽기, 시간을 가지고 초읽기의 노는- 속도를 가지고 노는 그런 기사군요. 네, 일단 뭐 그런 기사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어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에 정말 아웃하고도 나오는데도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고 보는 사람이 더 떨려요, 네,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더 떨리는데 실제 본인은 시계가 있는 바둑에도 그걸 시계를 누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 속도감?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확 빨라지는 그런 걸 느끼는 지점이 이제 마지막 초읽기일 때거든요. 오늘도 지금의 템포라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된다면은 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은 백이 59, 흑이 41.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초반 포석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봤던 그런 혹시 구시대가 아닐까 생각했던 판단들이 뭐 인공지능도 좀 동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포석 자체가 좀 백이 편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상 쪽 처리도 백이 굉장히 잘 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곳을 날일자를 하면서 틀어막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은 아니지만 안정현 선수의 특유의 좀 임기응변이 좀 발휘된 지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을 파고드는 게 아마 이곳을 막는 거에 대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이 너무 크게 집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좌변집보다는 우변집이 더 커지게 되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요. 네. 좀 이 집 언저리를 좀 견제하고 싶은 게 안정현 선수의 좀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변도 가르고 중앙 쪽도 좀 두터워졌거든요. 네, 그런 만큼 흑도 이곳에 한번 손을 빼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곳을 틀어 막으면서 아까 이 돌로 막았다면은 백이 이곳을 두 칸을 벌리는 게 너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조인선 선수는 이곳에 두고 싶었지만 둘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먼저 두고 좀 손을 빼니까 이곳까지 착점을 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항상 이쪽에 약간의 뒷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이곳을 젖혀가는 뒷맛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넣고 단수 칠 때 그냥 이으면 이제는 이 한 점이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날짜 때문에 이곳을 끊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정석책을 보시면 이곳을 두고 네. 이곳을 둘 때 맞고요. 젖힐 때 아마 공부를 많이 정석책 하신 분들은 이 모양 아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이것도 단수 치고 뚫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 귀를 받으면 안 되는군요. 네, 뭐 이런 바꿔치기가 구정석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 안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곳을 둘 때 그냥 위로 있는다거나 혹은 이곳을 패로 버틴다거나 뭐 이런 진행이 더 익숙하거든요. 네, 역시 이런 모양이 이 날일자의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단순히 이곳 하변만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뒷맛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안조영 선수 다운수가 나왔어요. 이곳을 호구를 정말 침착하게 정말 두텁게 두텁네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안조영 구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라면 이곳을 날일자를 파고들면서 좀 더 이 한 점을 살리면서 실리적으로 좀 치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한 곳을 힘을 좀 실어주면서 사실 이쪽에 좀 약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렇게 받으면은 좀 이수의 가치가 더 살아나죠. 그럼 지금 귀를 가면 되겠네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귀를 가면은 좀 실리적으로 백이 좀 편한 바둑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백이 두터운 곳이 많기 때문에 실리는 흑이 더 많아야 후반전이 좀 팽팽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조인선 선수도 중앙 쪽에 좀 힘을 좀 싣고 있고 하변 쪽을 틀어 막으면서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루어지는 집 모양을 좀 만들 상황은 좀 생겼거든요. 이 모양을 좀 조인선 선수는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라면은 역시 백을 잡고 두고 싶어요. 지금 형세는 좀 백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안조영 선수는 마지막 촐기, 조인선 선수는 촐기 2번이 남았습니다. 안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읽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일단 뭐 하나라도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여유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끔은 너무 급하게 초읽기에 몰려왔을 때 마지막이면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안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당황하지 않겠죠. 바둑 참 차분하게 둡니다. 여기서도 손이 귀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실리에 집중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고 있고요. 참 한 수 한 수가 안조영 구단스럽다. 안조영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대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두텁게 차분하게 후반부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판단에는 본인의 바둑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도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지금은 백이 편하다라고 점수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한칸 댄스가 참 좋아 보이는 것이
일단 이한수로 중앙 쪽이 좀 많이 무너졌고요. 다음에 이쪽으로 백이 와서 지킬 때 일단 상변 쪽에 좀 집중이 제법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이 이쪽 견제를 가야 되는데 이 돌이 약간이라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또 밑으로 보면은 뭐 이런 쪽으로 삭감할 때 좀 힘이 좀 돼주죠. 당장의 집도 물론 날짜는 정말 집으로 큰 자리였기는 합니다만 안도현 구단은 지금 바둑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좀 두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일자로 일단 이쪽 집만을 좀 지워놓으면 바둑이 좀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조인선 선수가 좀 차분하게 지켜둔다면 이 정도 일단 집을 지키면서 좀 차단하는 것을 없애는 게 좀 보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백이 또 이런 것까지 와서 좀 삭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바둑은 좀 백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켜두었고요. 그 자리는 집으로도 너무 커서 반대로 백이 이곳을 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 집도 집이지만 이쪽 전체가 좀 끊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조인선 선수가 이쪽을 지킨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조영 선수가 왜 이곳을 먼저 두지 않았나 이렇게 네.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곳을 백이 먼저 두면 흑이 이곳으로 키워 갔을 때 이쪽이 굉장히 큰 집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귀도 뭐 변도 큽니다만 마지막. 중앙 쪽의 집을 좀 더 안조영 선수는 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그런데 지금 흑이 한 칸으로 지키니까 이 흑의 점수가 33에서 29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바람의 평가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하는 기사들도 많고요. 제가 봐도 이런 장면에서 확 변할 상황이 아닌데 너무 많이 변해서 그 인공지능의 가치 평가 기준을 사실 인간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의 감각이라면 한 칸 뛰는 수와 지금 업계집 눌러간 수는 네.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덟. 이제 조인선 선수는 한 점을 가만히 잡고 있어서는 이 바둑이 너무 백이 편하다 생각을 하고 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차단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늘어서 두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를 좀 모양 좋지 않게 연결하게 하면 이걸로 충분히 대가를 취했다 이렇게 조인선 선수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안조영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갈 수도 있거든요. 여덟. 근데 그쪽 뛰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것도 강수 아닌가요? 지금 근데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세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곳을 뛰어버리면은 이한점과 이쪽 좀 약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둑의 백이 편하다 보니까 흑이 좀 무리를 해야 되는 진행이고 백은 가만히 좀 받아먹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초반이 안조영 구단 쪽이 유리하게 짜였고 또 안조영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30초. 두텁게 운영할 수 있는 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셋,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다섯. 조인선 선수가 장기로 삼는 좀 실리적인 진행이 되려면은 집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된 포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석만 놓고 보면은 조인선 선수는 하고 싶은 걸 다 못했고 안조영 선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인선 선수가 지금 차단을 가면서 조금 바둑의 흐름을 좀 바꿔보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만히 받아만 두고 있기에는 초반이 안조영 선수가 더 잘 풀렸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진행은 어쩔 수가 없었겠어요. 근데 좀 강요된 선택이거든요. 근데 바둑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상대의 강요에 의해서 두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수들이 더 많은데 상대가 압박을 해오니까 당장 끊어지는 수나 뭐 이런 약점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수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수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상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한테 끌려다녀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다섯, 여섯. 지금은 느는 한 수라고 보이고요. 자, 안조영 구단의 수를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밀고 가면서 이것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단하면은
또 모양이 타기가 좀 더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만 젖혀만 놓고 밀지도 않고요. 굉장히 묘한 선택을 했네요. 이 백돌이 다 살아간다면은 흙의 실리는 더 없어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인선 선수는 마음속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둘, 그러니까 셋, 눈에 보이는 승률 기대치에 비해 다섯, 바둑이 참 여섯, 운영하기 힘든 흐름이에요. 일곱, 여덟, 기본적으로 집이 없기 아홉, 때문에 열. 가장 한번 남았어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발전성 자체가 흙보다는 백이 훨씬 넓어요.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백은 좌변과 중앙을 아우르는 큰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타겟 진행이 흙 진영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확실히 흙이 이곳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틀어가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바둑을 여기서 뭔가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조금 허무하게 쉽게 바둑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집 모양 자체가 흙이 많은 바둑,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바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 좌상과 우상이 합쳐서 20집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우하 쪽이 그래서 20집 정도, 그러니까 대략 40집 정도의 확정가가 있는데요. 하나, 반면에 백은 셋, 넷, 이제 다섯, 이쪽 정리를 좀 돼봐야겠지만 좌가 10집 가까이 되고요. 네, 좌변도 15집, 그리고 우변 쪽 5집, 그러니까 30집과 40집, 집 차이로 10집 정도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두터움이나 발전성을 생각하면 그 10집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상황. 그래서 조인 선수가 굉장히 갑갑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여다보고 내려섰습니다. 네, 이수의 의미는 이곳을 사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선수로 살고 하나, 막을 때 둘, 이곳을 받지 않고 흙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섯, 백이 모두 못 살거든요. 일곱, 여덟. 근데 안정현 선수가 손을 뺐어요. 그 얘기는 이곳을 넣을 때 이쪽으로 젖혀 있겠다. 그럼 4월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 자체는 이곳은 패가 나는 모양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어서 생존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흙이 먼저 이곳을 빠져서 압박을 하면 하나, 사실 이곳을 받아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섯, 이곳이 두텁다는 전제하긴 하지만 여덟. 뭐 여기를 치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일종의 대박형 모양이긴 하지만 이쪽에 백도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쪽 끊어지는 자리가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늘모로 나갈 때 뭐 흙이 이쪽을 두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온 것 같고요. 조현승 선수는 다시 넘어가면서 집으로 운영을 외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 이곳을 틀어막으면요. 이곳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 큰 집이 나거든요. 다섯, 이러면 제가 아까 20집 봤는데 일곱, 거의 40집 가까이 나는 모양이 됐어요. 여덟. 그거는 이제 백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나간 것은 만약 이곳을 틀어막으면 이제는 이쪽을 한 점을 오히려 차단하겠다. 중앙 쪽에 더 큰 집을 내겠다. 이 생각이에요. 참 차단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은 이쪽 전체 끊어지기가 모양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늘모가 원래는 하수의 마늘모라고 해서 절대 좀
금기시되는 행마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만헬모는 장점이 있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단단하죠. 그러니까 여섯, 두터움의 힘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대가 좀 압박해 오다 보니까 좀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약점을 오히려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자체는 흙이 조금 견고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백이 뭐 발빠르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모양, 이렇게 안지훈 선수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조인선 선수도 이쪽 그냥 받고 있다가는 너무 발이 느려지니까 이곳을 먼저 빠져서 응수를 좀 물어봅니다. 일단 조금 서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이것은 그래도 조인선 선수가 좀 흐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셋, 불리한 입장에서 좀 흐름을 바꿀 필요는 있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끝나요? 이건 끊겠다는 얘기로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막으면요, 이쪽을 바로 끊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곳을 받아줘도 이곳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이제 안정영 선수의 생각은 이쪽으로 젖히겠다. 그리고 뭐 밀면은 쭉쭉 밀어가면서 하나, 둘, 셋, 이쪽 전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뭐 대형 바꿔치기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쪽 하변 백돌과 좌변 흑돌 바꾸는 좀 이런 바꿔치기도 좀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곳을 젖힐 때 이곳을 젖히면 어떻게 되나요? 조인선 선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젖혀갔습니다. 일단 이 바둑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곳 좌변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결판이 이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승부는 복잡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어려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인선 선수가 버티는, 안조영 선수가 좀 더 밀어붙이는 흐름은 맞아요. 둘, 하지만 셋, 워낙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실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투가 이 바둑의 후반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투라면은 저 위에 승부 예측 점수가 한 번에 흑이 68까지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뭐 어느 한쪽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승률 기자치가 크게 변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흑이 68이 되고 백이 32가 돼도 이상할 게 없을 그런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두 선수가 지금 마지막 출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촐기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하나, 바둑이 좀 복잡해지면은 셋, 40초 너무 짧거든요. 근데 안정 선수 1초 만에 나오는 건 거의 처음 보는데요. 단수니까 예. 그래도 안정 선수가 수익기가 좀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 공격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시간 공격을. 네. 사실 안조영 구단이 그러지는 않는데 저 그냥 보기 드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적어놔야겠어요. 이수 좀 기억해놔야 될 것 네, 같은데 안조영 선수의 시간 공격. 굉장히 드문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뭐 여기서 흑은 느는 수는 당연하고요. 네. 지금 바로 손이 빨리 바로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리고 조인선 선수는 단수 쳤는데 느는 수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에는 이 싸움 자체를 두 선수 모두 바라봤을 때 안정현 선수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모양 자체만 봐도 조금 백이 좀 더 유리한 싸움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바둑이 불리했기 때문에 조인선 선수는 어떻게든 이 변수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손이 빨리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점을 백이 잡을 수만 있다면은 백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글쎄요, 어떨 판단의 문제거든요. 넷, 이쪽 좌변이 무너져도 괜찮은 건지,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이 백도를 안전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정 선수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쫓기면서 뒀는데, 지금 붙인 수의 의미는 지금 제가 보여준 거에 약간 확장적인 의미가, 이곳을 둘 때 같은 맥락으로 끊을 때 이 교환이 득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수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끊어지면 이 넉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득을 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셋, 그래서 조인 선수가 그냥 이을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거기로 고치나요? 글쎄요. 호구 친 건 약간 의외인 것이,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이때 그냥 있겠다. 이 두 점은 굉장히 요석이기 때문에 좀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살려야 되는 돌인 거죠?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조인선 선수가 이곳을 둬서 그냥 두 점 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근데 제 기준에서 이 두 점은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거든요. 하나, 그러면 둘, 이곳을 찔렀을 때 넷, 다섯, 이어야 되는데 일곱, 이 교환이 득이다. 그런 얘기였을까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보다도 지금 안정현 구단이 이쪽을 둔 것은 이을 때 있고, 이것을 둘 때 그냥 살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요. 흙이 곰마다란 건가요? 네, 곰마게도 곰마고 집으로도 큰 손을 보지 않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둬도 마지막, 중앙 쪽에 한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둘,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넷, 다섯, 거기까지 호구 쳐서 두는 것은 더 확실하게 막아도 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인선 선수가 좀 흔들어 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백이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곳이 굉장히 급한 자리예요. 이곳이 뭐 백이 먼저 붙여가게 되면은 흙이 싸움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이곳에 느는 게 거의 준 선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석점 포기하면 중앙에 또 백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넷, 뭐 일단 이쪽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자리인데 여덟, 흙이 못 두고 있는 것은 역시 좌변이 너무 급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여전히 좌변의 흑돌은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마냥 집을 지키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요. 네, 확실히 흐름이 이곳 전투에서도 조인선 선수가 1월달 흐름을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이곳을 호구 친 건 좀 찬성하기 힘든데요. 그냥 이어뒀어도 어차피 한 칸 뛰는 수가 안 됐기 때문에 둘, 흙은 어차피 이어야 됐어요. 넷, 그때 틀어막았으면 훨씬 깔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이 모양을 강조하냐면 저런 식으로 붙이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곳이 이어져 있다면은 이쪽으로 메워도 받아도 이제 백돌이 이곳에 이어져 있으면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곳을 잡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흙이 단수 치면 오히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은 언제든지 돼 있는 교환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면은 하나, 둘, 원래는 붙이는 수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괜히 호구 쳐놔도 되는 거잖아요. 일곱, 그래서 여덟, 호구 치는 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늘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조인선 선수 생각은 뭐 이곳을 느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돌이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오면서 네. 이곳을 씌워가겠다.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잡으러 가겠다. 지키는 게 아니라 잡아버리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둘, 셋, 이거는 네. 백도 떨릴 것 같은데요. 백이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극돌의 약점이 많아서 일단 조인선 선수가 약간 변수를 만들고는 계속 있지만 여전히 바둑만 놓고 보면은 백이 괜찮고 흙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조영 선수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인선 선수가 승부 호흡으로 좀 여기저기 흔들어가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네. 다섯, 어려운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점수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좋다는 것은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프로 기사, 그 대국허 있는 두 기사가 누구보다 더 잘할 텐데요. 일단 변수라는,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 변수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인선 선수는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 여섯, 다른 대국 진행 동시에 저희는 볼 수 있잖아요. 네. 이호승 선수의 진행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보다 또 혹시 속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거든요. 상대방의 이 돌이 놓이자마자 바로 다음 손이 나와요. 정말 수순만 놓고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미 1시간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1시간 동안 뭐 속기 바둑이 진행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사실 장고는 쉽게 말하면 한 수도 안 뒀어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하나, 정말 한 수 안 두고 1시간 있어도 사실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미 바둑판이 꽉 채워졌어요. 거의 지금의 보고 계시는 속기대국과 진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 스피드가 없는 선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둑이 괜찮다고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한눈에는 이호승 선수가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게 또 한 선수가 속기로 두면은 기세를 따라서 마지막 더 속기로 두게 된다라고 셋, 말하는 기사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데요. 일곱, 여덟, 상대 되게 빨리 두면 저도 모르게 대표가 많이 되시네요. 예, 정말 상대 빨리 두면 저도 모르게 빨리 두는데 어, 그러면 저도 실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장고파일 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같이 생각을 할 수 네, 있어요. 같이 생각하고 저는 시간이 남고 상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상대 생각할 때 생각을 하고 상대 좀 빨리빨리 둬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압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벌어졌던 농심배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네. 마지막 상대보다 제한 시간이 20분 앞서니까 둘,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넷, 푸근하죠 마음이. 네, 근데 그 다음 때부터 똑같이 반대로 당해서 어, 반대로 20분이 없으니까 아이고, 상대가 저런.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했고요. 어, 그래서 이게 확실히 속기파의 장점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또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러네요. 일단 바둑 크기 먼저 이곳을 날짜를 가서 압박을 했고요. 지금 뭐 이곳을 치고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는 선수가 되는 모양이고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나서 이을 텐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흑 입장에서 이 전체를 확실히 궁지에 몰아 넣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건너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누가 누굴 잡으러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쪽 백돌도 수가 없기는 한데 또 흑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곳에 그냥 장문을 잡는다면은 장문 한 칸이죠. 하여튼 백이 이곳을 메웠을 때 마지막 얼핏 봐도 수가 흑이 더 모자. 네, 흑이 모자라는 모양이잖아요. 넷, 중앙에 백이 두터운 게 좀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흑이 이렇게 안 둘 수도 없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까요? 뭐 지금 이었으니까 이제 백의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확실히 이 싸움은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조인선 선수가 좋은 수를 찾아내야 좀 더 어려운 대국 흐름으로 갈 수 있을 텐데요. BGF와 화성식 코리오의 4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속기대국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국, 장고대국 또 만만치 않게 지금 수순이 진행됐거든요.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어떤 게 속기지? 분명히 이게 속기대국이 한 판일 텐데 왜 두 판이 이렇게 진행이 이상하네. 빠르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네. 지금 손도 오히려 장고대국이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 1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을 백이 돌파를 하고 흑이 차단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둑은 제 생각에는 안조영 선수가 이 기록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흑이 이곳을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가서 버텨야 되는 모양인데요. 일단 모양이 너무 얇아서 마지막 하나, 그래도 정말 버티다 보면 좀 백도 만만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백도 끊어진 형태잖아요. 네, 백도 이런 식으로 두기는 해야 돼요. 이곳을 때리면은 백이 단수 쳐서 회돌이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설마 여기서 또 타협이 이루어지나요? 또 이거는 그래도 흑도 좀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차단하는 거와 이쪽 차단하는 거 둘 중 하나는 확실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래도 마지막 15집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둘, 충분히 개가버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 이쪽에 손해를 봤지만 이쪽도 이득을 얻었거든요. 일곱, 아마 여덟, 조인선 선수가 그리는 그림이 이런 진행일 것 같고요. 이제 우측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장고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이 이곳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흑이 이걸 차단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이곳이 아주 큰 자리가 남아 있어요. 대략 다 잡히는 거예요? 대략 30집 정도 되는 큰 자리인데 지금 이현준 선수가 이곳을 두지 않고 이쪽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을 잡았다가 흑이 이곳을 지키면 마지막 흑이 유리하다. 네, 이제 우변의 집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넷, 그래서 이곳을 먼저 흔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일곱, 여덟, 그런데 지금 들어간 곳에서 백돌이 다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잡히면 뭐 그대로 바둑이 끝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아주 크게 살려주면 큰일 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곳 전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경우는 이곳을 둔다고 이래서 이쪽을 움직인 것 같긴 하네요. 이쪽을 둘 때 백이 이곳을 끼우는 수가 있어요. 끼우면 그래도 이 7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곳이 30집짜리라고 볼 수는 없네요. 30집보다는 확실히 적고요. 대략 뒤에 15집짜리 끝내게 남는 거니까 22, 3집 정도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크네요. 네, 여전히 큰 자리이긴 하죠. 일단 어찌됐든 이호승 선수는 이 넉점을 최대한 괴롭혀서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할 거고요. 설령 살려주더라도 이쪽을 다시 압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지만 여기서 깔끔하게 살기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바둑은 되게 편합니다. 넷, 다섯, 여섯, 어찌 보면은 이국 장고대국은 이제 승부처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승부처를 맞이했는데 손이 참 빨라요. 지금 말하는 사이에 안주현 선수가 이곳을 하나 끼우고 끊었거든요. 정말 좋은 수순입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곳을 둘 때요. 이제 이곳을 이어야 되잖아요. 네. 아까는 이곳을 뒀을 때 이쪽으로 두면은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빵떼냄이에요. 양단수처럼. 네, 양단수와 같아요. 끼움수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수순의 묘거든요. 하나, 먼저 뒀기 때문에 셋, 흑이 반발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다섯, 잘 둡니다. 안정 선수가 네. 한 점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쪽 돌 타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둑이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백이 연결하고요. 지금 흑은 이 돌을 좀 살긴 살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보태져서 좌변도 집이 많아졌고요. 이쪽도 여전히 뒷맛이 나쁘고요. 타개가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선 선수의 승부수를 안조영 선수가 잘 받아냈다. 마지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은 큰 피해 없이 타기에 성공했고요. 흑은 지금 좌변 쪽에 곤마가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국은 BGF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기대국의 속기대국이요. 네, 3국이죠. 3국 속기대국은 조금 안조영 선수로 좀 기울어 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장고 2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현준 선수가 이 대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셋, 바로 승기를 잡는 다섯, 여섯, 그런 흐름이거든요. 일곱, 하지만 또 이호승 선수가 이 백도를 잡기만 한다면은 이호승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의 승부는 이제 1국이죠. 1국이죠. 헷갈리시죠? 네, 지금 속기대국이 당연히 1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혼동이 좀 오긴 하는데요. 일단 진시황 선수와 위태웅 선수가 두고 있는 1국이 승부판이 되려면은 화성시 코리오의 이호승 선수가 대마를 잡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1국은 속기대국은 네. 네, 한번 헷갈리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속기대국은 거의 안조영 선수가 잡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속기 대국은 확실히 안조영 선수가 편안한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기대국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안조영 선수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조영 선수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서 이곳에 먼저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좀 반발을 하면서 지금 백은 이곳을 살려야 되거든요. 둘, 근데 그때 이곳을 셋. 끊는 게 굉장히 크네요. 왜 다칩이 된다면은 근데 여기 뒷맛이 워낙 나빠서 그렇죠. 이곳을 끊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곳이 끊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끊기는 끊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백이 이곳을 받으면요.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곳을 두는 수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단당해서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곳을 젖혀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끊을 때 패. 이 패는 너무 큰 패여서. 그러니까 백의 부담은 크지 않고 흑은 부담이 아주 너무 큰 패가 시한폭탄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바둑에 불리한 조인선 선수 입장에서 이곳을 안 끊을 수는 없지만 셋, 지금 넷, 안조영 선수가 이곳을 차단을 한다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 대마를 좀 살기 급급해졌거든요. 물론 여기 약간의 뒷맛은 있기는 있어요. 이곳을 패 모양을 버티면요. 패를 버텨서 물러서게 한 다음에 이곳을 먹이치고 이곳을 단수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인가요? 다시 잡으면은 또 어쨌든 패 모양으로 좀 사는 모양을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 그렇게 버틸 수는 있는데 이쪽에 워낙 큰 시한폭탄이 있으니 패가 나면 안 되겠는데요. 일단 흑은 계속 부담인 거죠. 물론 이쪽 패를 가지고 이쪽과 양패를 하려고 하면 이쪽 패를 해소하고 다시 중앙 쪽으로 살려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형세를 조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집으로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안정현 선수도 공격을 잘 하긴 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공격을 마무리 지으면은 집을 지어준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일단 50집이 났거든요. 그리고 거의 70집가량 흑이 확정가라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백은 확정은 40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수가 없다면 오히려 흑이 한참 좋은 바둑기예요. 여섯,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해소를 하는 것은 흑도 이곳을 지키고 버틸 가능성도 있고요. 집은 일단 확보를 했네요. 네. 근데 이곳을 때리면서 백집도 확실히 좀 늘었거든요. 이러고 다시 공격을 나서는 게 하나, 둘,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요. 넷, 다섯, 역시 하나 힘을 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상적인 수법은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큰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패를 결행하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죠. 이쪽에 흑도를 잡으러 가는 팩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인선 선수는 제 생각에는 이곳을 일단 단수 쳐서 일단 이쪽을 최대한 집으로 버텨놓고 이 대마 사느냐 죽느냐의 승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하지만 둘, 백이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은
넷, 설도 막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잡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인선 선수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곳에 수가 있다는 부분을 모른다면 뭐 이런 식의 운영으로 집으로 많다고 우길 수 있지만 여기 시한폭탄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백이 패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패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 개도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둘, 셋, 이런 식으로 패감을 쓰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섯, 혹시 여섯, 이곳을 때려내고 일곱, 여덟, 이곳으로 버텼을 때 혹시 이쪽 약점에 대한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곳을 드러내면서 이쪽 백돌도 못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현 선수가 이곳을 둔 것은 이쪽의 팩감을 좀 더 확실하게 한 팩감만 있으면 되니까 만들러 가는 과정이에요. 확실히 안정현 선수가 여기서 조금만 잘 둔다면 바로 결판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패를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둘, 예를 들어 이렇게 뒀다가는 이 6점이 잡히면 집으로 절대 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30집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잃어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손해를 백이 보고 패를 들어가도 이 패만 이것을 양보할 수, 이것을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네. 무조건 백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곳을 뒀을 때 이곳으로 받고 이곳으로 뚫렸을 때 물러나서 좀 하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둘, 셋, 이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한정까지 살아오게 되죠. 이러면 또 집이 무너집니다. 일곱, 그러니까 여덟, 한 팩감만 만들면 돼요. 지금 한 팩감만 만들러 가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긴다면은 큰일 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팩감을 확실하게 만들고 둬야 됩니다. 지금 안정현 선수 조금은 확실하게 수익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의 수수는. 위로 막았어요. 이러면 지금 패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 눈에는 패를 들어가면은 조인선 선수가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냥 애초에 붙이는 팩감보다는 지금 팩감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패는 2패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래서 둘, 이제 두죠. 이제 패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팩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곳을 두고요. 이곳을 패를 거는 것까지 필연이고 그리고 이곳을 뒀을 때 못 받는 것도 필연이에요. 이곳을 잡고 나서 이곳을 두게 되면요. 꼼짝없이 차단이 됐거든요. 마지막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을 막 이런 식으로 두고 이곳을 젖혀가나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단수 치면은 일단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됐든 백이 좀 되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 진행을 좀 더 보는 게 좀 깔끔하겠지만 일단 제 눈에는 조인선 선수가 좀 곤란해 보입니다. 지금 젖혀서 패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고대국도 사실 엄청 긴박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장고대국도 이제 진행하는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데 흙이 뭐 이렇게 치중 가서 지금 잡으러 가네. 아주 긴박한 흐름인데 네. 속기가 더 급해요. 속기가 확실히 더 급한 흐름이에요. 이곳을 두고요. 뭐 이 패는 너무 당연한데요. 때려내고요. 마지막 이거 진짜 흙 괜찮은가요? 셋, 여기를 두고 넷, 아까 그 모양이 정 싫다면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두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끊을 때 또 이한점이 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밀어가는 수가 안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백돌이 다 의미 없는 수들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착각해서 제가 모르는 좋은 수를 조인선 선수가 보고 있지 않는 이상 결판이 났습니다. 왜냐면 이곳에 아무리 보태주는 게 커도 10집 이상 뭐 찌껏해 15집인데 여기가 몇 집입니까? 돌만 19개예요.
그럼 40 몇 집이 난다는 얘긴데 이렇게 집이 나서 흙이 개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너무 크게 잡히는데 이 돌은. 설마 이계가를 염두에 두고 그냥 이기가는 할 수가 없어요. 100집이 너무 큽니다. 셋, 넷, 일단 조인선 선수가 바둑이 좀 곤란하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버틴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안조영 선수의 수읽기 과정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림수 패 그리고 한 팩감을 만들기 위한 전략. 지금은 이제 팩감을 쓰면 돼요. 이제 팩감을 쓰는데 뭐 더 쉽게 쓴다면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곳을 두고요. 손을 어차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면 마지막 하나, 이것도 깔끔할 것 같아요. 셋, 넷, 워낙 주변에 백돌이 두텁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을 아예 늘어서 뭐 날일자를 미는 거든 둘 다 된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이 바둑은 안도영 선수와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 흐름이라면은 금방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사실 장고도 금방 나올 만한 흐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흙이 치중을 대놓고 간 잡으러 거죠. 가는데 네. 살면 당연히 집으로 끝났거든요. 마지막 근데 잡혀도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넷, 패가 나는 그런 일만 아니라면은 여덟. 우변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꼭 패가 나더라고요. 이 모양은 패가 날 모양이 아니어가지고 정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인선 선수가 팩감 받았는데 흙의 팩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설령 이렇게 되면 한 팩감은 받아도 돼요.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팩감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워낙 이돌이 커서 역점을 그러면 잡겠죠. 이건 뭐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잡고 나면 여기도 굉장히 끝내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모양이고요. 이쪽도 좀 뒷맛이 나쁘고요. 뭐 여기 큰가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뭐 2점 잡아봐야 뭐 이 정도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개가가 안 돼요. 이 바둑은 결판이 났습니다. 이거는 안조영 선수가 지기 힘든 바둑이 됐어요. 오늘 안조영 선수의 바둑은 참 매끄럽네요.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보석 그리고 두터운 본인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적당히 삭감을 하다가 네. 상대가 공세를 펼쳐오자 깔끔하게 타게 그리고 상대를 오히려 찔러가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과정까지 안조영 선수의 경기 내용이 정말 훌륭합니다. 둘, 셋. 반대로 말하면 조인선 선수는 초반부터 좀 흐름 자체를 좀 쉽게 내줬고요. 초반에 포성 미스보다도 중반전에 안조영 선수의 운영에 대해서 좀 대처를 못한 것이 좀 크게 좀 다가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우상전투가 확실히 크게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거면 더 버티고 안 버틸 거면 안 버텼어야 되는데 조금 어정쩡하게 이곳에 2단 젖히고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백엔트 투톱 내주고 정작 본인은 우변의 집을 못 지키는 여섯, 좀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이 바둑의 여덟. 패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바둑판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워낙 백이 두텁고 뒷맛이 나쁩니다. 그래서 칩도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이 바둑은 솔직히 흙이 뒤집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집으로도 백이 여유로운 건가요? 근데 이곳이 패가 이기면서 10집이 늘었어요. 그럼 10집, 마지막 하나, 둘, 뭐 부정적으로 봐줘도 100집이 네. 2개가 50집이거든요. 근데 흙집이 다 합쳐봐야 50집이거든요. 더군다나 나머지 모양도 백이 너무 두터워서 백이 늘어날 자리가 더 많지 흙이 늘어날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덤도 있고요. 이 바둑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쪽만 해도 백이 붙여가고요. 이런 식으로 늘면은
뭐 차단되는 막과 양쪽이 차단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에요, 원래는. 마지막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원래는 먼저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이곳을 안 받아주고 이곳을 찌르면 중앙이 모두 차단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둑이. 이 바둑은 많이 어려워졌고요. 네. 그래서 이 장고대국이 마지막 흑이 이곳을 건너가고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요. 돌을 거둔 것 같죠? 네. 돌을 걷었습니다. 속기대국이 끝이 났는데요. 이 모양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상했죠.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는 대로 뭔가 좀 다르게 뒀어야 되는데 약간 조인선 선수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두고 그래서 살 수 있느냐 이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활 바둑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르지만 속기대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BGF와 화성식 코리오의 4라운드 대결 첫 번째 승자는 안조영 선수가 됐습니다. 네, 안조영 선수의 세레머니가 참 차분하네요. 뭔가 안조영 선수와 잘 어울리는 세레머니 같아요. 네, 좀 절제된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네. 좀 굉장히 차분하게 좋아하네요. 오늘 초반부터 좋은 흐름,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안조영 선수인데요. 팀을 먼저 1대0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대국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현준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국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둑 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빠르게 결판이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많은 거 안 보시고 지금 우변의 사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작 저는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백이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손을 빼게 되면은 이곳을 두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좀 차단해 두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백돌이 이쪽 먼저 오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호승 선수는 이쪽으로 급소를 먼저 날아갔습니다. 모양이 급소긴 하거든요. 이제 젖히거나 막 그러면 밖으로 못 나오는 건가요? 젖힐 때 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들여다보고 들여다볼 때 이때 이쪽으로 맞겠다. 일단 수상전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의 생각은 이쪽 받아주면요. 이곳을 두고요. 이곳을 둬서요.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올 때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끊어도 이쪽을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 자리를 백이 이어서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살면은 뭐 거의 끝난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호승 선수도 이쪽 찔러갔고요. 이제는 끊는 한 수예요. 이곳을 끊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현준 선수 생각은 이곳을 차단해 놓고 이쪽과 수상전을 하겠다 이 생각이에요. 우변과의 수상전인가요? 이게 뚫려서는 글쎄요. 이호승 선수가 타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우변이 무너져서야
바둑이 괜찮나요? 저는 백이 편할 것 같은데요. 설면은 백이 좋은 바둑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백이 좋은 바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호승 선수의 공격 실패입니다. 이 돌이 살아서는 집균형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타협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그냥 당한 거죠. 상대의 타계에 좀 무너진 거고요. 글쎄요, 이 자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자리까지 안 둬도 백이 바둑이 괜찮아 보입니다. 집이 많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밀고요. 이쪽 모양은 조금 백도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아예 이쪽으로 진행을 할까요? 좀 끊기는 끊어야 되고 네. 쉽게 극명히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곳을 차단을 하면 그래도 흑이 집을 좀 지키긴 했네요. 36, 한 60집 정도? 근데 그거는 기에 50집이에요. 아예 얘기가 50집, 60집. 그러니까 덤이 안 나오는데 백이 두터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끊고 이쪽 끊어서 집을 최대한 늘렸지만 네. 백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집균형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백이 쉽게 둔 모양이거든요. 이곳을 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백을 내보내주는 거는 실패죠.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에 실패를 해서 바둑이 조금 많이 백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처리했다가 이쪽이 크게 다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거기까지 두나요? 물론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다만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흔들어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백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과 저도 생각이 좀 일치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보다는 조금은 짜게 나왔네요. 백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68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뭐 75를 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현준 선수가 타계로 승기를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정 선수는 패를 통해서 승부를 가져왔다면 네. 이현준 선수는 타계를 통해서 좀 승세를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곳 생각해보니 붙여가는 수도 이곳으로 치받아서 대처를 하면 되겠네요. 이 두 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장문이죠. 이 석점이 잡혀서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호승 선수가 괴롭겠네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변의 집이 많이 지워졌거든요. 우변이 사실은 흙이 엄청 크게 모양을 넓힌 모양이었잖아요. 날일자까지 걸려가면서 이 모양 전체를 짓겠다고 했던 집인데 네. 선수로 뚫고 나온 거니까요. 타계 과정이 이현준 선수의 실력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둬야 돼요. 근데 늘어서 대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곳을 끊어야 집도 집이지만 이 7점이 살잖아요. 그럼 살 때 이제 백은 가장 큰 자리인 이 자리를 두면 돼요. 뭐 백은 이곳조차 안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을 뒀다가 괜히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쪽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또 백이 젖혀 있는 모양이 선수인가요? 네, 선수거든요. 이곳이 손을 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뺐을 때 이곳을 사활이 조금은 복잡하네요. 이 모양 이쪽으로 붙이는 게 일감이긴 한데요. 이렇게 붙이고 지금은 조금 원래는 이곳을 꼬부리면 살 수가 없어요. 원래 모양만
폐 모양이네요. 살이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 호구 치는 걸 제가 먼저 읽었는데 호구 치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두고 이곳을 이을 때 뒤로 메우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밀고 들어오면은 오궁도화를 만들면 되고요. 먹이치면은 이곳을 둬서 유가무가로 잡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원래 이런 모양인데 백이 이곳을 젖혀 이어놓고 흙이 이곳으로 가고 이렇게 꼬부렸을 때 흙이 젖히고 이곳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둬서 이곳은 그래도 폐 모양이 나죠. 그러니까 최소한 폐는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이 젖혀 이었을 때 손을 빼는 게 네. 좀 흙한테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일단은 이쪽이 두긴 둬야 되는데 안 두고 버티려고 할 것 같아요. 안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오히려 공태로 전환하는 그 선수로 좀 정리를 하고 이쪽을 이어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백이 괜찮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이 뒀을 때 다 살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백이 끼우면은 이곳을 넣는 게 가장 최선인데 또 밀어 들어가면은 꼬리는 잡히네요. 네 이곳이 잡히죠. 6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살릴 수가 없어서 조금 크게 최대한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워낙 집으로 큰 자리거든요. 이곳을 두면은 이쪽 돌이 못 살아있는 것 때문에 집으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그래도 이호선 선수는 지금 얌전히 이곳을 받아주면 뭐 알아서 지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 도로 압박을 합니다. 일단 최대한 승부를 좀 흔들어 가고는 있지만 아까 조인선 선수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화성시 코리오 선수들이 좀 비슷한 흐름에 좀 봉착한 것 같아요. 원에서 만든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정말 핵심을 짚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흙이 원하는 진행이 아니고 백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끌려다니는 그런 흐름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좀 난감한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호승 선수는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아, 팔이 색깔이 다르네요. 저는 처음에 티셔츠인 줄 알고 네, 연결돼서 계속 봤는데 중간에 그때 그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더 긴 반팔보다 약간 더 긴 걸 입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네. 옷보다 딱 그 색깔 기준으로 딱 색이 다르네요. 요즘 또 날씨가 원체 덥잖아요. 워낙 뜨거우니까요. 지금 여름 휴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 휴가를 이호선 선수는 좀 일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딱 색이 딱 뚝 잘려서 어, 다른 사람처럼 마치 토시를 낀 것 같잖아요. 네, 약간 착시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양쪽 팔이 또 당연히 똑같은 지점에서 색이 변했을 거잖아요. 네. 양쪽 옷의 색, 그 길이가 같으니까요. 맞죠 옷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의 제한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네. 확실히 이제 이현준 선수는 본인이 승기를 잡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하 쪽에 본인의 수익에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럴 때 젖혀 이어놓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차 이럴 때 그냥 받아주기만 한다면야 당연히 백은 그 수를 둘 텐데요. 혹시 반발하거나 아니면 그거 좀 더 좋은 수가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속기파 중에서도 갑자기 손을 멈추고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선수들이 좀 고수거든요. 왜냐면 템포에 따라 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을 때. 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본인이 좋다고 딱 느끼는 순간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정확히 읽어가면은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죠. 이것도 경험담이신 건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늘
예시를 본인으로 드시길래.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오늘 딱딱 맞추시는데 네. 저는 정말 빨리 두다 역전당한 데 많아가지고 아,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바둑리그에서 한상훈 선수랑 둘 때 네. 한상훈 선수가 이제 곱상한 외모랑 다르게 굉장히 끈질기고 수익기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이 제가 좋아졌는데 상대의 노림수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빨리 두다가 이제 크게 다친 기억들이 있어요. 아, 이 흐름에 취하셨네요. 예, 항상 흐름에 취하긴 하는데 유독 한상훈 선수한테 더 많이 취해서 제가 상대 전적 5대 0으로 지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한상훈 선수랑 둘 때는 이제 좋아도 신중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또.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아, 그 5대 다음에, 0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 이후로 못 만났고 아, 그리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완패를 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 앞으로 많을 겁니다. 많았으면 좋겠네요. 준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자, 이현준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다음 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수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착점을 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